안녕하세요. 원철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7강까지 우리가 수업을 배우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도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었죠. 자, 오늘은 8번째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통일정권의 등장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창수사 시간에 배웠던 통일신라가 드디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통일 과정을 지난 시간에 말로 간단히 설명했는데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이 칠판에 설명된 내용을 들으시고 다 정리를 했으면 이걸 사진 찍어서 미로스쿨에 탑재를 해주면은 그것이 곧 출석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7세기 때 신라와 당나라가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 야욕을 보이자 이미 멸망했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과 신라 군대가 서로 연합해서 당나라에 저항하기 위해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하여서 당나라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비록 멸망을 했지만 다시 부흥하기 위한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백제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교류를 해왔던 상황인지라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외나라가 뒤늦게 이제 군사를 보내서 백제 부흥 운동을 돕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날 서천 지역, 그러니까 군산하고 서천 사이에 금강 하곡독이 있는데, 그 금강을 예전에는 백총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총강에서 백제 부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제와 일본 군대가 나당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전투를 백강전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1년 뒤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의 지배 야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하여서 당나라를 쫓아내는 데 성공하고 삼국을 676년에 통일을 하게 됐는데, 자, 이때 비슷한 시기에 티베트 왕국이었던 토번이라는 국가가 비단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경우는 선미족이 세운 토요콘이라는 국가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토요콘과 토번과의 전쟁에서 토번이 승리해서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 서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장악을 하자 당나라가 이 토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과정 때문에도 우리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소성 기벌포 전투, 두 번째 토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쫓아내고 이 당나라가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적 사고한 배경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연도가 6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정 때문에 당나라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우리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쳤다. 서로 결국에는 다시 연합을 해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 세력을 쫓아내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의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북쪽의 고구려 땅에 발해가 새롭게 성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발해 유민들과 그때 당시 내분이 일어나서 말갈족이 포함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 말갈족들과 연합을 해서 698년에 대조영이 이들을 이끌고 발해를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정복전쟁을 하면서 당과에 대립하는 모습을 무왕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이오라는 장군이 중국의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왕 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당나라나 또는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본의 발전을 알아볼 텐데 7세기하고 8세기 때 일본은 정치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다이카계신이라는 정치 개혁이 있습니다. 즉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이 다이카계신이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당나라로부터 건너온 율령체제의 도입 때문에 다이카계신을 실시할 수가 있었고,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전부터 중국 문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까닭은 바로 이 견당사 때문에 그럽니다. 즉
당나라를 견학하기 위한 사절단이라는 뜻으로서 견당사를 수시로 일본은 당나라에 파견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혈받을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7세기 중반이었던 645년, 즉 635년이라고 제가 표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관에서는 634년이라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645년으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아마 7강 끝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카 대신이 일어나서 중앙 집권화를 시도했고, 이것에 성공을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호명을 처음 사용하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일본이 사용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세기 때로 접어들어서 8세기 초는 나라시대, 8세기 말기에는 헤이안시대, 즉 나라 지역과 해양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수도를 옮겼다라고 해서 나라 지역의 헤이조코라는 당나라의 장안성, 그러니까 당나라의 황제가 머무는 궁궐을 장안성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든 일종의 왕궁입니다. 그래서 헤이조코라는 지역으로 나라 지역의 수도를 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당나라의 견당사, 신라의 견신라사를 파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기를 헤이안시대라고 부르는데 9세기 말부터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국풍문화가 발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국풍문화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이때 당시 발달되었던 시기였는데, 자, 이러한 국풍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자, 가나 문자가 사용이 되었고, 이 가나 문자를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장편소설이 겐지 이야기라는 장편소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지고 당나라의 나당연합군 때문에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당나라가 침략 내역을 보이자 우리 한반도에서 힘을 합쳐서 쫓아내는 모습, 그 와중에 북쪽에서는 발해가 성립하여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본도 끊임없이 중국과 우리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된 중앙 집권화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위로스쿨에 등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국가들 그 이후에 7세기에서 이제 10세기에 걸쳐서 역사의 흐름이 또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